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타란툴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 타란툴라의 한글 영상,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타란툴라 강의 영상, 렉처 보는 방법을 문의해 주시고 보시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셔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드시다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글 영상 찍게 됐습니다. 먼저 이 타란툴라 상품을 받아보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우선 이 상자를 옆으로 여는 거예요. 옆으로 열어요. 특이하죠? 처음에는 이 여는 게 좀 빡빡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상자를 여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이 타란툴라 본체가 있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어 놓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작은 왁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만한 크기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여기 붙어 있는 거에 한 3배, 4배 정도 더 큰 왁스가 붙어 있어요. 자, 타란툴라 본체가 있고요. 먼저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타란툴라 원본 강의 영상 보시는 주소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 타란툴라를 구매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패스워드도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밑에 있는 패스워드는 모든 제품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뒤에 충전 케이블이 붙어 있어요. 요렇게 해서 붙어 있어요. 이 충전 케이블이 길진 않고 요 정도 되는데, 이게 USB 형식의 충전기거든요. USB 케이블 충전기인데, 우리 핸드폰 충전기 꽂듯이 그런 벽에서 나오는 그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USB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면 이 타란툴라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미국은 전압이 110V예요. 근데 한국은 220V란 말이에요. 2배가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장치로 개발이 됐다고 하면 그보다 그 이상의 전압으로 얘한테 충전을 가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휴대폰 외장 배터리 있죠? 보조 배터리라고 하죠. 보조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에 USB 포트에다가 이 충전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날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전기를 쓰는 혹은 어떤 마술 도구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굉장히 잘 떨어뜨려서 이 타란툴라도 많이 떨어뜨려 봤는데요. 다행히 고장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떨어뜨리다 보면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의해서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타란툴라 2잖아요. 1이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많은데 실이 꼬일 수가 있어요. 마술 연출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이게 2에서는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저도 실을 연출을 하면서 실이 감긴 상태로 이제 다른 연출을 또 바로 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대신에 잘못하면 잘 끊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제품이잖아요. 가전 제품은 아니지만 전기로 돌아가는 제품이니까 여름에 장마철에 습기 꼭 주의하시고요.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솔직히 몰라요. 멀쩡할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고장 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들도 보관하실 때 습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리페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리페어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세팅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을 끊어야겠죠? 좋아요. 자, 우선 실이 끊어지게 되면요, 이 실을 잡아줄 게 없기 때문에 모터가 계속 돌아요. 한 10초 내외로 돌게 되는데, 이 모터가 멈췄을 때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왁스는 한쪽에 잘 보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모터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위에 캡이 하나가 있어요. 쉽게 떼어낼 수 있게. 여기 보시면 홈이 자그맣게 있는데, 이 홈에다가 손톱을 넣어서 당겨 주시면 잘 빠져요. 그냥 손톱으로 안 하셔도 자꾸 빼면 쉽게 빠지니까요.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실타래가 있는데요, 스플러라고 해요. 이 실타래를 빼서 이제 여기서 실의 끝을 찾아서 왁스에 매달아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렉처에서, 영문 렉처, 원본 렉처에서 알려주는 방법은요, 한번 자세하게 봅니다. 실의 끝을 찾아요.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실을 좀 써놔서 끝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이 실타래가 있는, 실이 감겨 있는 부분을 입김으로 세게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실을 찾았어요.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플러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실이 걸려서, 실이 제 손에 잡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다음에 이제 한쪽에 잘 붙여놨던 왁스, 메디션 왁스, 이갈 메시카 왁스를 가지고 와서 실의 끝에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만 붙이면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선 왁스를 평평하게 쭉 펴주고요. 실을 이 평평하게 펴준 왁스에 10번 정도 감아줍니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번 이렇게 감았죠.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90도 이렇게 감았다면 이제 돌려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감았어요. 그럼 이제 이 왁스를 동글동글 뭉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왁스가 이렇게 매달려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스플러를 타란툴라 본체에 꽂아주시면 돼요. 모터에다가 끼고요. 이 앞에 홈 보이시죠? 이 홈에다가 실을 넣고 살짝 당겨주세요. 그러면 모터가 실을 감아서 스플러에 나와 있는 실이 다 감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 맞춰서, 여기에도 홈이 있으니까요, 이 홈 잘 맞춰서 실이 다른 데 끼지 않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었다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지페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자, 이 위치에 중지에 잘 올려놓고 손가락을 구부려서 잘 잡아줍니다. 이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왁스를 엄지손톱 밑에나 아니면 이렇게 엄지손톱 밑이나 검지손가락 손톱 밑에 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 이 지폐를 하실 때는 그렇게 미리 준비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습하실 때는 꼭 알려드리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세요. 연습하실 때는요. 이게 익숙해지면 저는 따로 준비를 안 해놓고 쓰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습득하시고 충분히 습득을 하시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손가락에 왁스를 고정해 주고요. 상대방한테 지폐를 빌려요. 지폐를 빌려 가지고 받았을 때 바로 엄지손톱 밑에 있는 왁스를 지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나서 뭐 중요한 돈이냐라고 능청스럽게 물어보고 한쪽에다가 잘 내려놓으세요. 지금 안 보이시나요? 조금 짧게 내려둘게요. 이대로 이 지폐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요,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이걸 고정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이 캡 있죠? 아까 우리가 실을 다시 감기 위해서 뺐던 캡의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안 움직여요. 모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떼면 딸려오죠? 이걸 이용해서 한쪽 끝에 좀 떨어뜨려 놓고 중지로 캡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신호를 준다던가 아니면 친구가 돈을 잡으려고 할 때 떼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돈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손을 대면 제 손으로 지폐가 끌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왁스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 왁스를 엄지손가락이 있는 방향으로 보게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모습을 보겠죠.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엄지손톱을 이용해서 떼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른 마술에 또 이 타란툴라를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어있다면 붙어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면 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마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헌티드 덱입니다. 헌티드 덱이라는 건 연출에서도 보셨지만 상대방이 고른 카드를 중간에 넣어놓고 내려놨는데 이 카드가 스스로 움직여서 상대방이 고른 카드만 한 장이 나오게 되는 그런 마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타란툴라는 이 손에 이렇게 잡은 상태로 하셔야 돼요. 펼쳐서 한 장을 고르게 하죠. 자, 이 카드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 카드를 가져가서 본인 말고 마술사 말고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잘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때 마술사는 뒤돌아 있으면 제일 좋죠. 이때
뒤돌아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보고 있을 때 이 왁스를 카드 맨 밑에 장에 밑에 장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 정도를 떼서 상대방에게 이 카드, 밑에 있는 카드를 주는 거죠. 내밀면서 이 카드 위에 고른 카드를 올려달라고 하면 돼요. 물론 이쪽 오른손엔 다른 카드들이 전부 잡혀 있겠죠? 이 상태로 이러면 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이 카드 중간에 실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덮었을 때 상대방이 고른 카드 옆을 이렇게 지나서 나머지 카드가 이 위에 올라가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 카드를 잘 덮어주고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실이 이렇게 정말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모든 경우에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몇 가지 경우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문제 없이 연출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걸 바닥이나 테이블에 잘 내려두고요. 타란툴라를 들고 쭉 당겨 주시는 거예요. 쭉 위로 당겨 주시고요. 이 스톱 바늘, 아까 고정하는 그 캡 있죠? 이걸 꾹 눌러서 고정을 하신 다음에 이 그림자로 카드를 잡고 당겨 주듯이 연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요. 타란툴라에서 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실을 엄지손가락으로 걸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카드가 날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엄지손가락으로 톡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당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뽑은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실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실의 강도는 약해요. 아주 약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실의 강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실이다 보니까 실이 안 보이려면 가늘어야겠죠? 네, 이 실이 안 보이려면 굉장히 가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실의 굵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쉽게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이 실에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헌티드 덱 배워보셨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폴로를 띄우는 마술과 호버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호버링과 함께 폴로를 띄우는 연출 알아보실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릴 거예요. 동시에 알려드리는 이유는 같은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설명을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버링을 연출하실 때는요, 이 메이션 왁스를 옆에다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폴로의 경우에는요, 왁스를 옆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다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반지나 이 폴로를 띄우는 거나 똑같지만 한번 머리를 쓸어주세요. 이 타란툴라가 있는 손으로요. 한번 쓸어 넘겨주시면서 목 뒤로 살짝 갔다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실이 이 폴로에서부터 이렇게 머리 중앙을 올라가서 오른쪽 목 뒤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돌려주시게 되는데, 이대로 실이 이 상태로 빠진 상태로 돌리게 되면 나중에 조금 엉킬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텐데, 이때 검지를 타란툴라에서 나오는 실을 걸어줍니다. 그럼 이 타란툴라에서 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후에, 자, 이제 왼손 검지와 오른손 엄지를 이용해서요, 폴로를 돌려줍니다. 이 폴로를 세게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적어져요. 자, 다시 한번 폴로를 세게 돌려주고요. 먼저 왼손을 받쳐서 컨트롤하는 걸 보여주고, 머리를 움직이면서 오른손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 자, 이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검지에 실을 걸지 않고 있으면요, 이게 여기서 돌면서 타란툴라에서 나오는 실과 엉키게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지로 타란툴라에서 나오는 실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왼손과 오른손을 왔다 갔다 한 후에 중앙에 두고요, 천천히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내리면서 폴로가 입 바로 앞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고요, 반동을 이용해서 입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입에 넣었을 때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 왁스와 실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왁스와 실은요, 같이 먹어주시는 거예요. 실은 끊어버리고요, 왁스는 같이 먹는 겁니다. 이걸 멘시카사 공식 입장으로는 이 왁스는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을 끊는 거에 대해서 아까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실은요, 이 스레드를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실을 끊어버리면서 연출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건 스레드를 쓰는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아깝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버링인데요, 이 호버링은 관객의 반지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연출을 보시면 관객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게 되는 연출이 있는데, 이때는 빌린 관객의 손이 아니라 다른 관객의 손에 끼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이 연출을 알려드리면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 옆에 왁스를 붙여주고요, 손을 쓸어 넘기면서 실을 머리 뒤쪽으로 머리 위에 해서 옮겨주고, 이것도 폴로와 똑같이 검지손가락으로 타란툴라에서 나오는 실은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줄게요. 왼손 검지손가락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제 확인을 시켜줄 때 이렇게 손을 대각선으로 움직여 주세요. 왜 대각선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확인을 시켜줄 때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실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는 건데, 이 대각선으로 하면 위에 있는 실이 조금 의심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관객이 봤을 때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셔도 한번 직접 해보시게 되면 관객들이 더 신기해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지를 띄우고요. 관객의 손에 안착을 시켜줄 때요. 손을 빨리 달라고 해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다가가서 반지가 손가락 위에 이렇게 고정되도록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들면서 힘을 살짝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객의 손에 반지가 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왁스가 달려 있어요. 왁스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관객의 손에 있으니까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반지는 이 관객에게 빌린 게 아니라 다른 관객에게 빌린 반지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워 주신 후에 바로 지금 저는 왼손에다 꼈지만 관객에게 빌린 걸 다른 관객에게 반지를 끼워줬기 때문에 지금 왼손이 아주 자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왼손을 바로 뻗어서 반지를 가져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빌린 원래 반지 주인에게 돌려줄 때 왁스를 제거해서 반지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호거링이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란툴라를 이용한 마술을 배워보셨습니다.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실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옷을 받쳐 입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명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구가 있으면 이 옆에 빛이 모여지게 한쪽으로 나오게 하는 옆에 거울 같은 게 있죠. 그 빛의 밖에서 그러니까 빛이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삼각 원뿔로 빛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이 빛의 바로 밑에서 하시면 안 돼요. 빛의 밖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밖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얘가 실이 아무리 가늘다라고 해도요. 빛에는 반사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실 쓰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물론 실을 이용해야만 가능한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을 쓰는 것 같다라고도 하지만 빛에 반사된 실이 보여서 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빛에 반사되지 않게 하는 위치에서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끝에 끄스레기라고 하죠. 살이 살짝 일어나가지고 실 같은 게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실이 끊어진 적이 많아요. 여러분도 손 관리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립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타란툴라의 연출에서는 딱히 사용하지 않는 모드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상태로 손으로 잡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 있죠? 여기 왁스 있고요. 왁스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얘가 왁스가 딸려오지 않아요. 목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거는 다른 도구에서 많이 쓰는 건데 타란툴라도 뭐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갈 메시카가 알려주는 타란툴라 연출에서는 이 슬립 모드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멈췄네요. 자, 지금 왁스가 여기 매달려 있고요. 고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실을 빨아당기지 않아요. 이게 슬립 모드입니다. 다시 살짝 당겼다가 내려놓으면 왁스를 쭉 빨아들이고요. 실을 빨아들이고요.
이런 게 슬림 모드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엔가는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용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이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접쨌거나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는 광고지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쓰냐면 이 광고지를 반 접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크다라고 하면 반을 찢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반 찢은 카드도 다시 한번 반을 접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반 접은 이 사이에 왁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상태로 쓰는 건데, 이 타란툴라 본체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놓고요. 이 카드는 쭉 올려서 어깨, 타란툴라를 넣어놓은 방향과 반대되는 어깨에 올려두거나 아니면 같은 방향에 올려두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고 있진 않아요. 다른 렉처에서도 간혹 이런 사용 방법을 다른 렉처에서도 이 실을 이용한 렉처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연구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타란툴라의 정확한 사용법이 아니다 보니까 실이 정말 잘 끊어져요. 정말 잘 끊어져요. 여러분이 이 부분 감안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는 타란툴라로 이런 연출들을 많이 해봤어. 이제 다른 연출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타란툴라 2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자, 카드를 이용한 방법은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알려주시지 않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마술이 그렇겠지만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타란툴라 2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